자, 2025년 4월 28일입니다.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저는 시장은 돌아섰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운은 아니에요. 다운은 아닌데 제가 4월 9일을 돌파를 하면 추세 전환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죠. 다운은 아직 좀 남았습니다. 408만 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 돌파를 못했죠. 그런데 나스닥의 경우는 지난 4월 9일에 고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이 조정을 이렇게 받았고요.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조정이었죠. 조정을 받았는데 옮겨보죠. 지지가 나왔단 얘기죠. 삭제를 하고 저점을 이렇게 잡고 올라갔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지금 올라가게 되면서 고점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S&P 500의 연말 전망치 시나리오가 JP모건에서 얘기한 건 기본 시나리오가 5200이고 강세 시나리오는 580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실질적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단순한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는 시장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할 것이다. 최근 몇 주 동안 S&P 500 지수는 5000에서 5600포인트 사이 트럼프 칼라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표를 보게 되면 2월에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강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중장기적인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건 18,1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 전환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전에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저항으로 잡혀 있는 포인트를 확인해 보게 되면 17,700포인트를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7,716포인트인데 그거 돌파를 하게 되면 18,300포인트 부근이 되는 거고요. 이거마저 돌려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장기 추세도 상승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지금 저항으로는 두 군데가 남아 있긴 합니다. 중기적인 추세가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일단은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됐다라는 거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역시 동일한 사항이죠. 추세가 쭉 하락을 하다가 이전에 지지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지지가 저항이 된 거죠. 그러면서 시장은 약세를 이어갔던 거고 또 시장을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 지지 구간이 저항 구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락 추세가 다시 한번 이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는 아무 의미 없는 추세이긴 합니다. 의미 없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락이 계속 이어진 거죠. 하락이 계속 이어진 거고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주고 저점을 높여가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5,500포인트를 돌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 추세 전환.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밀렸다 반등 나왔다 밀렸다가 상승.
여기에서는 밀렸다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온 건데 이거는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과 S&P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추세는요, 단기적인 전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미 선물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을 좀 더 볼게요. 그냥 업종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M7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상승하는 이유를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메타 플랫폼스와 부츠 앨런 해밀턴이 우주정거장에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인 스페이스 라마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제우주정거장 국립연구소의 저궤도 우주 비행사들은 과학 연구를 위해서 라마 3.1을 사용할 예정인데, 라마 3.2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의 스페이스본 컴퓨터야 마이너스 2탄이겠죠, 2탄. 그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로 구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건데요. 휴렛패커드는 좀 약세네요. 좀 약세입니다. 그 다음에 애플 얘기를 잠깐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년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전량을 인도에서 조립할 계획이다. 수년 전부터 인도 내 생산 거점을 강화해 왔고, CNBC에 따르면 폭스콘의 벵갈루루 신공장이 이달 말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근 미중 무역 긴장이 고조가 되게 되면서 애플이 이 전환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은요, 그냥 보내줄까요? 우리나라가 한알령 이슈가 있을 때였죠.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뭔가 태클이 들어왔죠. 이번에도 역시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내주진 않아요. 현재 애플은 타타 일렉트로닉스와 폭스콘과 협력해서 아이폰을 조립하고 있지만 주요 부품은 여전히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2024년 폭스콘을 통해서 약 1200만 대의 아이폰을 인도에서 생산을 했고, 올해는 2500만 대에서 3000만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모벳의 경우는 이 미국 판매용 아이폰 조립을 인도로 이전하려는 애플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세로 인해서 복잡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인도로 조립을 이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84달러에서 141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통신사들도 관세 부담 완화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는데, AT&T나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T모바일 모두 이번 주 단말기 관세 추가 비용을 흡수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는 수요 파괴를 초래할 것이고 소비자들의 교체 주기 연장과 업그레이드 속도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서 내년 컨센서스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약세를 보여주고 있죠. 엔비디아 얘기 확인해 볼게요. 인공지능 프로세서의 중국 수출 전망이 불투명해진 가운데 화웨이가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 화웨이가 중국 내 IT 기업들과 협력을 해서
아센드 910D 칩의 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칩은 지난 2022년에 출시된 엔비디아 H100 GPU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인공지능 프로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H100보다 고성능인 블랙 칩들을 생산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수출 제재로 인해서 고성능 칩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조정한 H20 칩도 수출 라이선스 취득이 요구되면서 그 판매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거예요. 화웨이가 미국 반도체 대기업 엔비디아의 고급 제품 일부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자사의 최신이자 강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어센드 910D 테스트를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약세가 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뭐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은 보여주지는 않고 있는데, 시장은 일단 약세죠. 에버코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주리 클라우드가 강력한 성장세를 구가하고 또 하반기에 한층 더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주가 하락 이후 현재 주가는 이러한 성장세가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하향할 수 있다. 또한 마이크로 경영진이 아주리 성장률 전망치를 20% 초반대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월가 컨센서스가 30대 초반을 유의미하게 하회하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충격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아주리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됨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본 지출 계획 또한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한 규모의 자본 지출을 예고하겠지만, 그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재무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버코어는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제프리스에서는 이번 원익 시즌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밸류에이션 매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475달러로 유지를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디리스킹이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가 조정 받았다는 얘기죠. 또한 3분기 실적은 우호적인 환율 여건과 기저 효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매크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4분기 가이던스는 신중하게 제시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용 마이크로소프트 365 클라우드와 커플럿, 코파일럿, 그렇죠? 코파일럿의 성장세, 자본 지출 증가세 완화 등 전망 등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지지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역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 목표 주가를 190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에버코어 ISI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얘기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0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시장 비중, 그 다음에 목표 주가를 167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오펜하이머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18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로스캐피탈 역시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180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시티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를 195달러에서 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서스스퀘어 투자 의견 매수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25달러에서 220달러로 하향했는데, 서스퀘어는
국회 하나랑 로젠플랫이 목표 주가는 뭐 유지를 했지만 하향 조정을 했죠.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지만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 UBS까지 투자 의견 중립, 목표 주가를 173달러에서 186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뭐 실적도 긍정적이었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벤진가에서 테슬라가 오는 6월 로보택시 공개를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수백 명의 테스트 운전자들을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비공개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텍사스에서 주마다 자율주행의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통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의 웨이모도 진출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버도 역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우버는 폭스바겐이랑 같이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뉴스 뭐 기타 뉴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기타 뉴스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뉴스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텍사스 연방 법원이 조제 약국이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비만 치료제인 오젬픽과 위고비 복제약을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게 허가해달라 이런 요청을 거부를 했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조제 약국들의 오젬픽과 위고비 복제약을 생산하는 것이 차단됨에 따라서 노보노디스크의 당뇨, 비만 치료제 사업 전망이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팔란티어 얘기인데요. UBS에서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의 성장 기회가 발달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도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 목표 주가를 105달러로 유지를 했고요. 매크로잭 속에서 팔란티어가 견고한 성장세를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기업과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팔란티어 솔루션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지출 의향을 조사했는데 뭐 팔란티어에 대한 수요가 매우 견고하다 이런 자신감을 얻었대요. 특히 정부기관들의 경우 미국 국방부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 유럽의 국방기관들도 역시 팔란티어 솔루션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뭐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항공주가 그렇게 좋지는 못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술주는 약세인데 불구하고 항공주는 상승을 하고 있죠. 일단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시위대가 관광객한테 물총 쏜대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시 당국의 에어비앤비에 대한 뭐 2028년까지 관광객용 1만 개 이상 임대 아파트 허가갱신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회할 방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르셀로나 관공청은 에어비앤비 및 호텔을 포함한 관광용 침대 수를 현재 15만 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크루즈 관련주는 섬을 사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바르셀로나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크루즈선이 도심 외곽에 정박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고 미 알래스카 주노 지역을 비롯한 일부 항구에서는 방문 개수의 상한을 정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체험형 상품에서 평균 20%의 수수료를
수취한 바 있는데 숙소 호스텔들에게서 받는 3%보다 높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보유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2027년까지 로열 캐리비안이 사유 항구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항구라는 얘기인 거죠. 연 1170만 명, 카니발은 85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들 크루즈 업체들의 사유섬 사업 성장 전망에 따라서 양사 각각 아웃퍼폼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땅을 살 정도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오늘 브로드컴이 어떻게 되고 있냐?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거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투자 전문 매체 모를리폴이 주가가 3년 안에 2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일단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VM웨어, CA 테크놀로지, 시만텍 등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소프트 사업에 진출했다라는 점을 주목을 했고요. 브로드컴이 하드웨어 부문에서는 여전히 인공지능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AI 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정 목적용 집적 회로 ASIC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업의 성장성을 가장 높게 봤는데 맞춤형 칩은요 엔비디아의 범용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전력 소비도 적습니다. 근데 초기 비용이 엄청 많이 들고 설계 시간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엔비디아의 GPU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 설계를 의뢰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브로드컴이 맞춤형 AI 칩 분야에서 40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리고 VM 부분 성장을 이어간다면 2027년 회계연도에 매출이 1천억 달러를 넘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024년 매출의 2배 정도 되는 수익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 실적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랑 차트랑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노브노디스크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노브노디스크가 12112한테 뭐 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은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순이익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 EPS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가 오늘 악재가 하나가 나왔었는데 어떤 악재가 나왔냐면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이어트 약 판매가 좀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노보노디스크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 물론 두 개가 겹칠 수 있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팔란티어는 주가 너무 높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물론 실적은 그만큼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단 주가가 높은 거에 저는 패스. 2015년 실적이 2024년 실적의 2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평균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2배를 뛰어넘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 잠시만요.
오늘 그 양자암호가 올라가서 잠깐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알고가 가장 많이 올라가네요. 뭐 퀀텀이나 리케티, 아르키, 디웨이브, 실스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길래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볼까요? 에이비앤비 주가가 살짝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2021년쯤이야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실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2023년 실적이 높은데 2025년의 실적이 낮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올라가도 16,000원을 돌파를 하는 거는 아니죠. 16,000원 아니죠. 지금 155달러에서 155달러 부근이 고점인데 뭐 연말에 돈 들어와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가 올라갔다는 건 일부 거품이 저는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니발. 카니발 실적 은근히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 1분기 실적까지는 발표가 되었을 테고 2분기부터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괜찮네요. 그리고 2025년의 실적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20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 흐름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비교해 보게 되면 실적 괜찮네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 종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넣어 볼게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있죠. 그다음에 노르웨지안도 있어요. 노르웨지안도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니까 여기에서 또 편입을 한번 해볼게요. CCL 아니면 밑으로 뭐 내리면 되니까 애플로빈 151 열로 놔야겠네요. 오늘이 4월 28일. 제가 4월 24일 거는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 4월 10일에 카니발이 좀 있네요. 이렇게 놓고 어... 노르웨지안 제가 체크를 계속하고 있는 건 실적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적으로 실적을 바뀔 때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적 변화 보게 되면 2분기부터는 큰 폭으로 노르웨지안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카니발 쪽이 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카니발이 더 우선이다.
이 실적 성장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NC, LH. 그래서 크루즈 보게 되면 노르웨이지안 볼 거냐, 카니발 볼 거냐 그러면 성장성이 당연히 카니발이 훨씬 높으니 그쪽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다 했고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죠. 브로드컴은 실적이 좋습니다. 주가는 많이 올라왔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거 뭐 액면 분할이나 뭐 이런 걸 하면은 차트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 짓을 안 해놨어요. 수정 주가가 적용이 안 됩니다. 25년 역시 실적이 사상 최대. 이번 실적은 좋지는 않은데 그 다음 실적이 좋다라는 거죠. 그럼 조정받으면 매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달러트리는 CFO가 4월 14일과 15일 우리 사주 1만 7천 주를 124달러에 매입을 했다. 주당 평균 매입값은 72.75달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좋네. 왜 저거를 우리는 77달러 부근에서 못 샀을까요? 실적 성장성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그런데 2023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었는데, 뭐 그것보다 좀 적다라고 하더라도 2023년 실적 부분까지 가면 이거 129달러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125달러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5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50%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리코원에서는요, 미국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빠르게 매력을 잃고 있다. 경쟁 성장 둔화 속에 현지 소비자들이 경쟁력 있는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14%에서 9% 하락을 했대요. 에스티로더 실적이 일본에 오는 문제거든요. 일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실적 확인해 봤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계속 다운이 돼요. 그러면서 올해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죠. 나이키 안 좋죠. 스타벅스 올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텔은 안 좋아요. 이거는 차트 안 봐도 알아요. 실적 안 봐도 압니다. JP모건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3달러에서 2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그랬고요. 모건 스탠리에서도 역시 투자 의견을 시장 비중 유지, 목표 주가를 25달러에서 23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로젠블렛에선 투자 의견 매도 유지, 목표 주가 18달러에서 14달러로 하향 조정. UBS는 투자 의견 중립 유지, 목표 주가 22달러에서 21달러로 하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 중국에 공장이 있어요. 미중 전쟁 때문에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 하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펩시코. 펩시코는 실적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 펩시코 실적은 괜찮습니다. 근데 중국 관세 약제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괜찮아지는데 중국에 대한 우려가 있고 2, 3분기 실적 괜찮아지는데 주가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이거는 128달러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128에서 124까지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RBC 캐피탈에서는 투자 의견을 섹터 퍼폼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63에서 148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UBS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목표 주가 175에서 169달러로 하향 조정. 파이퍼 샌들러에서는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유지, 목표 주가를 167달러에서 1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CRM 니덤에서는 세일즈포스의 최근 홍보 행사에 참여한 결과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기능 혁신과 도입 확대 전망을 낙관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00달러를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적은 계속 좋아지네요. 실적 계속 좋아지고요. 주가 확인해 보게 되면 주가는 저항 부근에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저항을 돌파를 못하면 한 번 더 밀렸다 올라와요. 얼마까지? 230까지. 그래서 돌파 270달러 돌파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셀즈포스가 어젠트포스를 글로벌 각지에서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셀즈포스 행사에 참가한 고객들은 어젠트포스가 보여주는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5개 제품군을 지원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고객 서비스 부문의 87%의 사용 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일즈포스가 스케일링, 인적 자원 관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는 통합 기능이나 멀티 채널, 멀티 모델 솔루션, 인공지능 시험 기능 등 이런 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피드백 기능은요, 대규모 인공지능 에이전트 최적화의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콜스는요, 바클레이즈에서 그렇게 좋지 못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신저가가 계속 되네요. 아마 실적도 안 좋을 거예요, 이러면. 제 기억에 없거든요. 101억 9,900달러에서 1,800달러로 하향 조정하니까 실적 안 좋죠. 뭐 단지 3분기 실적 잠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 콜스의 장기 성장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관세 리스크가 이를 가중시킨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축소와 목표 주가 4달러였는데 지금부터 반토막 난다는 얘기네요. 와우, 엄청 무서운 얘기하네 지금. 그렇죠? 단기적으로 콜스는 관세 시장에 따른 비용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를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앞으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월가는 이미 콜스의 하반기 판매 성적을 우려하고 있고요. 관세 리스크는 이를 가중시킬 것이다. 콜스, 세포라 매장 개설이 모두 진행되고 있고 이제 기저효과 누릴 점도 없다라는 것도 부담이 된다. 인구 구조 변화와 함께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콜스는 이로부터 피해를 입는 기업으로 보인다. 할인 매장과 대형마트를 선호하고 있고 주요 브랜드들은 자체적인 DTC 채널을 구축하면서 콜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 쪽인데
매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12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경기도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매도로 두 단계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거의 반토막을 내놨네요. 115달러에서 1150달러죠. 1150달러에서 70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은 여전히 좋게 나오는데 어떻게 포함이 될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HSBC에서는 여전히 안 좋다라고 보고 있고 700달러면 이전에 지지 부근이네요.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예상은 700달러 깨진다 보고 있습니다. 700달러 깨진다. 한 680달러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멀가는 릴리가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성장세가 가속되는 것을 전제로 릴리에 투자를 해왔는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다이어트약 소비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시장의 성장세가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느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높은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보잉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번스타인은요, 보잉의 생산 능력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성장 펀더멘털이 견고해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마켓 퍼폼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목표가는 181달러에서 218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턴어라운드 되더라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EPS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인 거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90달러 부근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먹을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요, 보잉 항공기의 안전검사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했고요. 이러한 검사를 통과하게 되면서 2023년 당시보다 훨씬 견고한 펀더멘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생산 목표가 당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데요. 이 당사라고 하는 거는 번스타인이겠죠. 퀄리티 문제, 열 고항기 공급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787 항공기는 월 7대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포츠웨어 섹터 CT가 스포츠웨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세 리스크 등을 반영을 하게 되면서 실적 전망치 및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라고 밝혔는데 데크 아웃도어, 나이키, 룰루레몬, 언더아머 다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 정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데크 아웃도어의 경우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악재를 일부 넘길 수 있다. 소비자들한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파이프라인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실적 발표에서 GTA VI 출시 시기를 재확인하게 되면서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10달러에서 2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뭐 주가 확인해 봤듯이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도미노 피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순이익이 이익이겠죠. 1억 4,970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순이익이 1억, 예상치보다 잘 나왔네요. 그쵸? 예상치가 지금 1억 4,400만 달러였는데 1억 4,900만 달러면은 뭐 예상치 뛰어넘었고요. EPS는 4.4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4.53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뭐 이 기준으로는 좀 잘 나왔네요. 그렇죠? 매출은 11억 1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가 11억 3천만 달러네요. 뭐 매출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사 프로그레시브, 주가 엄청 높네. 그냥 빠르게 이런 거는 체크를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낫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하향 조정한 지 단 3주 만에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를 297달러에서 312달러로 높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가 올해 1분기 매우 강력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3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또한 개인용 자동차 보험 부문에서 신규 고객 급증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TSMC 심포지엄에 참여를 했나봐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장이 자신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소폭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 자율주행, 엣지 AI, 사물인터넷 등의 부문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수요를 공격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기술 로드맵을 제공하고 있다. TSMC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시장 형성이 아직 초창기라는 점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203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반도체 수요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시장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다음에 6G 통신, 와이파이 8 등이 언급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스트리트 에어로 시스템즈 홀딩스가 얘기가 나왔어요. 요거는 지난 금요일 거고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일부 생산 자산을 에어버스로 이전하는 계약을 최종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요,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A350 항공기 동체 부품 생산 공장과 북 아일랜드에 있는 A220 항공기용 탄소 섬유 날개 제작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에어버스는 이와 함께 스코틀랜드의 A320, A350 항공기의 날개 부품을 생산하는 스트리트 에어로 시스템즈의 사업 부문도 인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보유하고 있는 거 넘긴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SPR. 주가 이것 때문에 그나마 강보합의 흐름을 유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안 좋네요. 적자네요. 다만 적자폭이 상당히 주는데 유럽에 있는 거 넘긴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37달러, 37달러 조금 더 낮춰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36.5달러를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자산 매각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강화하고 에어버스는 주요 항공기 부품의 생산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넣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홀딩스 하나 정도 더 나왔는데 아마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뉴스가. 스포츠웨어 기업 중에서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기에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고요. 메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메타
4월 30일에 실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넣어야겠죠. 4월 30일 실적 발표 예정. CNBC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자본 계획이 유지될 것이다라고 CNBC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또 CNBC라는 거 체크를 좀 해놔야겠죠. 그 다음에 라마 얘기가 나오네요. 라마. 라마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메타는 기존의 2025년 젠 AI 자본 지출 규모를 600억에서 650달러로 발표한 바 있는데, 최근에 알파벳이 실적 발표에서 자본 지출 계획을 동결했듯이 메타 또한 자본 지출 규모를 삭감하지 않고 동결하거나 오히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얘기를 좀 했는데 요거 조금 확인을 좀 해볼게요. 트루이스트의 경우는 메타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제품을 개량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가속시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할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가 반응은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웰스파고 쪽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요. 메타는 라마 투자 지출은 근시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별달리 수익성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자본 지출 계획을 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라고가 맞는 거죠. 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트를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4만 292에서 움직입니다. 4만 292. 일단은 저항이 단기적으로 있는 게 4만 포인트이기 때문에 돌파한 거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4만 800포인트를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변함이 없고요. 나스닥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 출발한 후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17,4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700포인트까지는 상승 여력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저점은 17,2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S&P는 지금 0.28%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5,500포인트 이탈하지 않으면 시장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하락하고 있네요. 화웨이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출발한 M7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테슬라, 루시드, 리비안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니오도 상승하고 있고요. 리오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사이도 상승을 할 것 같은데, 이러면 해사이, 이게 중국에만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기 때문에 이슈가 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지금 16달러까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사 완성 3사
올라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전에 그 암호화폐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음봉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공 크루즈가 오늘 잘 올라가네요. 카니발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홀딩스 이슈 좀 되었죠. 금융주 상승을 하고 있고요. 금 관련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에너지 강보합, 유틸리티 강보합, 신재생에너지, 플러그파워 요거 하나 상승하고 있습니다. 1달러 돌파를 했네요. 제약바이오에서는 일리알리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긍정적인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그놈들엔 그녀들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 4%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소매팝에 상승을 하고 있고요. 도미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안 좋았죠. 양자모 단기 급등 나오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고요. 드론항공 혼조 심버틱이 좀 상승하고 있네요. 심버틱 로봇 관련주인데 올해 실적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캐무어스 좋네요. SMG는 저항 돌파하려다가 못 돌파하고 있고요. 뭐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뉴스 있으면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